5분 후의 세계. 작가 무라카미류. 7편. 폭동. 병사들과 함께 홀로 돌아오니 와카마스가 밴드 멤버들과 무대로 향할 때였다. 미즈노 소이와 오다기리를 보며 말했다. 어디 갔었어? 그는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의상이라 해도 국민 게릴라 병사들과 같은 야전복이었다. 옷깃에 작은 일장기가 달려있고 팬이 아닌 네판이라 수놓아져 있었다. 와카마스는 병사들과 똑같은 복장으로 연주했다. CNN 배지를 단 TV 취재팀이 와카마스를 둘러싸고 쫓아갔다. 그는 지하 1번국의 프라이드와 용기를 전 세계에 보여줄 터였다. 적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세계가 이해할 언어와 표현으로. 준국민 본부의 총책임자가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타났다. 몸집이 큰 사내였다. 갈색 제복에 단추가 터질 듯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소위 유엔군이 왔어. 그가 말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야. 경비 수준이 아니야. 경기장에 도착할 거야. 보고에 따르면 M3 전차 10수대, 장갑 트럭 20여 대, 독일제 장륜 장갑차 10대. 이건 기갑부대야. 그는 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준국민 부대도 긴장했지만 더 위험한 건 정화위원회 자경단이야. 그들 중엔 M3만 봐도 신경이 곤두서 수류탄을 던지려는 자들이 있어. 자경단 무장 해제는? 미즈노 소이가 물었다. 그건 불가능해. 총책임자가 대답했다. 콘서트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들을 무장 해제하면 이스트 본베이에서 밀려드는 군중을 막을 수 없어. 이스트 본베이 녀석들은 성질이 더러워. 거의 다 무기를 갖고 있고 비공식 병기 공장이 100개도 넘어. 그중엔 폭동을 일으키고 싶어 안달 난 놈들이 있어. 폭동이 취미이자 삶의 보람인 놈들. 무장 없이 그들을 상대할 순 없어. 총책임자는 땀을 닦으며 담배를 뻑뻑 피웠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홀의 사람들은 이미 육상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곧 관객이 들어올 터였다. 홀 입구에서 준국민인 혼혈아가 소리쳤다. 와주세요. 유엔군이 도착했어요. 경기장을 포위하고 있어요. 총책임자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닐로 덮인 창 너머 육상 경기장 옆에 M3 전차와 장갑 트럭, 불도저 같은 클리닝 블레이드가 달린 특이한 장갑차가 일렬로 정렬해 있었다. 트럭에서 병사들이 뛰어내려 대형을 갖추기 시작했다. UR 416이야. 다케이라 중사가 중얼거렸다. 실물을 처음 보는데 유엔군 경비 지휘관이 총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답니다. 빨리 와주세요. 혼혈아가 긴장된 얼굴로 외쳤다. 총책임자가 미즈노 소위에게 말했다. 가자. 미즈노 소위는 모든 무기를 다케이라 중사에게 맡겼다. 교섭하러 간다. 창에서 어무해. 신호하면 내 무기를 들고 합류해. 그는 오다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오다기리는 무대 위에 있었다. 철골로 조립된 무대는 두꺼운 나무판 위에 검은 천이 깔려 있었다. 장식은 전혀 없었다. 버려진 스포츠 시설이 단순한 조명으로 극적인 효과를 냈다. 조명은 10kW 등 5개뿐이었다. 무대 뒤쪽 3군데, 앞쪽 2군데, 스트로보나 스폿 같은 장치는 없었다. 청중 입장 전, 어두운 가운데 조명 테스트가 있었다. 빛은 사방으로 새어나가 반쯤 부서진 빌딩과 컨트롤 타워, 깔쭉깔쭉한 유리를 비추었다. 유리는 빛을 불규칙하게 반사하며 실내 경기장에 기울어진 금속 지붕을 거대한 새의 날개처럼 떠오르게 했다. 실내 수영장의 탁한 녹색 수면에 닿은 빛은 묘한 색으로 흔들렸다. 경기장을 둘러싼 장갑차와 총을 겨눈 유엔군 병사들은 긴장감을 높였다. 더 바깥쪽, 작은 가건물에서 새어나온 붉은 빛은 끝없는 촛불의 행렬 같았다. 와카마스는 조명 테스트에 만족했다. 무대 구석에서 컴퓨터 기사와 신시사이저 조작을 점검했다. 조명, 무대 구조, 악기, 마이크는 오다기리 눈에 소박해 보였다. 하지만 스피커는 달랐다. 와카마스의 열렬한 팬인 미국 오디오 메이커 사장이 제품을 대량 제공했다고 했다. DOS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가늘고 긴 원통형 초저음 스피커가 무대 바닥과 빈 공간에 놓였다. 무대 뒤쪽엔 크고 작은 검은 스피커 상자가 쌓여 있었다. 오늘 연주의 테마는 크레셴도야. 와카마스가 설명했다. 압도적인 출력이 필요해. 맥시멈의 절반으로 테스트한 놈은 공기를 떨리게 하고 몸을 띄우며 내장을 흔들었다. 유엔군 병사 중엔 불의의 공격이라 착각해 바닥에 엎드린 자도 있었다. 어디선가 새들이 실내 수영장에서 날아올랐다. 놀란 들개들이 일제히 짖었다. 인간의 귀와 심장의 한계의 아슬아슬한 볼륨이야. 와카마스가 장난감 자랑하듯 들떠 말했다. 무대 구석에서 미즈노 소위와 7명의 국민 병사들이 경계를 섰다. 미즈노 소위는 전투뿐 아니라 교섭 능력도 국민 게릴라 장교에게 필요함을 보여줬다. 준국민 본부 총책임자, 정화위원회 대표, 환경보건조합 대표, 유엔군 경비지휘관은 지휘권을 두고 대립했다. 정화위원회 대표는 스페인어밖에 못했고 준국민 본부 총책임자는 영어로 복잡한 교섭을 할 줄 몰랐다. 이스트 본베이 대표는 무리하게 교섭에 끼어들려다 유엔군 병사에게 위협 사격을 받았다. 혼란이 이어졌다. 미즈노 소위가 준국민 본부 빌딩에서 나타나자 유엔군의 긴장이 감돌았다.
그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교섭 허가를 받아 유창한 영어로 제안했다. 전체 지휘권은 두지 않는다. 국민 게릴라는 와카마스의 안전을 책임지고 유엔군은 장갑차로 콘서트 회장을 안팎으로 경비한다. 경기장 바깥 5m의 라인을 만들고 불법 입장을 막는다. 준국민 본부와 정화위원회 부대는 골프장과 유원지 범위의 라인을 만들고 이스트 본베의 침입자를 막는다. 특히 장교의 병력을 집중한다. 각 대표는 컨트롤 타워 최상층에서 독립적으로 지휘한다. 다리 방비는 장갑차가 필수이므로 유엔군 장교의 지휘로 특별 부대를 편성한다. 모든 정보는 컨트롤 타워로 모아 공개한다. 전기 충격 사용은 사전 허가된다. 다른 총기는 컨트롤 타워 허가를 기다리지만 무대의 국민 게릴라 병사, VIP석 경비 유엔군 병사, 다리 특별부대는 현장 지휘관 판단이 우선이다. 이 계획은 채택됐다. 다음 문제는 일장기였다. 준국민 본부가 무대 뒷벽에 일장기를 걸려 했지만 유엔군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준국민 본부는 비원이라며 양보하지 않았다. 미즈노 소위가 총책임자를 설득했다. 국기는 소중하지만 상징일 뿐이다. 국군부가 군기를 지키려 병사를 희생시킨 잘못을 잊었나? 와카마스의 안전이 우선이다. 일장기가 없어도 그가 일본인임은 누구나 안다. 교섭 시작 3분 만에 모든 게 해결됐다. 유엔군 지휘관인 해병대 소령이 미즈노 소위를 불러세웠다. 실례지만 나이가 몇인가? 당신보다 점소. 미즈노 소위가 답했다. 해가 진 경기장 바깥 5개 출입문이 열리고 청중이 들어왔다. 출입문에서 몸수색 후 입장이 허가됐다. 구시코쿠에서 전세버스를 탄 수백 명의 혼혈아들이 맨 앞줄을 차지하려 전력 질주로 밀려들었다. 무대 앞 20m엔 반원형 도랑과 철조망이 있었다. 셰퍼드를 앞세운 유엔군 병사들이 소총을 겨누며 경비했다. 도랑과 철조망 사이엔 휠체어 장애인과 노인들이 초대받았다. 저 소리에 노인들이 견딜 수 있을까? 오다기리가 물었다. 몰라. 내 책임 아니야. 와카마스가 대답했다. 그는 무대 옆에서 심호흡을 반복했다. 옆엔 파이프 의자 등받이나 악기 케이스를 본 것처럼 두드리는 6명의 타악기 연주자가 흥분을 억제하려 했다. 미즈노 소위는 부하들과 긴급 탈출 경로를 최종 점검했다. 일반 관객석엔 의자가 없었다. 넓이뛰기 모래밭, 투척 경기 발판, 트럭 바퀴 자국이 바닥에 층을 이루었다. 연주 전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관객도 많았다. 철조망에서 방사형으로 로프가 2줄씩 늘어졌고 3m 간격으로 유엔군 병사가 섰다. 철조망 바깥엔 말뚝과 로프가 빈틈없이 둘러쳐졌다. 뒤에서 밀리는 관객이 철조망에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 철조망과 말뚝 사이에도 유엔군 병사들이 스크럼을 짜며 벽을 만들었다. 하지만 개장 10분 만에 연주 시작까지 20분이나 남았는데도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맨 앞줄 관객들은 말뚝에 복부가 눌려 울기 시작하는 여성도 있었다. 싸움이 나면 병사들이 로프를 넘어 달려가 고무 경찰봉으로 양쪽을 두들겼다. 저항하는 자는 마치 스프레이로 의식을 잃게 한 뒤 끌어냈다. 비디오 카메라는 5대였다. 회장 중앙철골 발판 3m 높이에 1대, 무대 휴대용 2대, 노인 공간 크레인 위에 1대, 컨트롤 타워에 1대. 오다기리는 TV 취재팀 모니터에서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모습을 보았다. 준국민 본부 빌딩 앞에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다. CNN 배지의 은발 사내가 특별 초대자와 VIP를 소개했다. 첫 대형 헬리콥터엔 구시코쿠 영국구의 침록, 정클록 그룹과 애인들, 패션 디자이너, 배우, 시인, 영화감독. 다음 헬리콥터엔 이탈리아와 독일의 클래식 음악 연주가와 성악가. 그 다음엔 기업가와 유엔 관계자들. 개막 10분 전 회장은 러시아호 전차처럼 꽉 찼다. 출입문으론 여전히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입장권 없는 슬럼 아이들이 보병 전투차 옆을 뚫으려다 유엔군 병사에게 잡혀 맞았다. 얼굴이 피투성이어도 다시 벽을 향해 달렸다. 미즈노 소위의 무전기엔 경비 부대 연락이 쏟아졌다. 다리는 20분 전부터 봉쇄됐지만 밀려드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강으로 떨어지는 자도 많았다. 강기슭의 빈약한 잔교엔 무허가 보트가 몰려들어 수습이 불가능했다.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로 고함이 들렸다. 골프장, 공원, 유원지 가건물 주민들은 높은 곳을 찾아 기어올랐다. 나무 위, 관람차 기둥, 빌딩 옥상, 반쯤 부서진 실내 경기장 지붕. 핸드스피커 경고에도 듣지 않았다. 지붕이 무너지면 회장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유엔군 병사에게 위협 사격 허가가 내려졌다. 개막 전 총소리의 회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곧 노호, 환성, 술렁거림, 웃음, 비명이 터졌다. 개막 1분 전 미즈노 소위가 와카마스를 불러 탈출 경로를 최종 확인했다. 후발 호위 부대가 준국민 본부에 도착했을 거야. 내 신호가 있으면 연주를 중단하고 A-21 통로로 준국민 본부에 가서 호위 부대와 합류해. 유엔군이 추격하겠지만 상대하지 마. 정예 병사를 배치했어. 우린 다른 통로로 따라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신호가 있으면 연주를 멈춰. 와카마스가 끄덕였다. 알았어. 곡 마지막은 컴퓨터가 연주하니까 괜찮아.
와카마스가 무대에 나타나 엘자형 전기 피아노와 신시사이저 앞에 앉았다. 관객을 향해 손을 들자 환성, 박수, 휘파람으로 회장이 흔들렸다. 오다기리는 스피커 직격을 피하려 미즈노 소위와 무대 끝에 있었다. 첫 음이 울리자 심장이 쿵 뛰었다. 전조 없이 시작된 도입부는 1만 명의 대환성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네 가지 소리의 현이 천천히 낮고 기묘하게 긴 음으로 흘렀다. 오다기리는 와카마스의 말을 떠올렸다. 독일 제국 붕괴를 안리아르트 슈트라우스가 감히 시산장에서 포성을 들으며 이 곡을 썼던 모습이 보여. 노르망디 해안에서 드비시가 바다의 모티브를 떠올렸듯 영화 장면처럼 생생해. 그의 늙음과 제3제국의 종말이 겹쳐 베토벤, 바그너의 선율을 빌려 진실과 미의 결정체인 변주곡을 썼지. 나는 그걸 소절 단위로 조각 내 도입부를 만들었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귀울림 같을 거야. 듣는 이는 다른 것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출구를 찾으려 발광할 듯한 어두운 동굴로 끌려들어. 꼼짝할 수 없는 축축하고 죽음의 냄새 나는 동굴. 숨쉬는 것도 있게 돼. 동굴이 움직이기 시작해. 에스컬레이터처럼 듣는 이를 어둠으로 데려가. 동굴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지. 거대한 동물에게 삼켜진 것 같아. 의지의 힘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동굴 출구에 무언가가 그 의지를 구체화한 걸 눈치챌 때 사람들은 공포를 잊고 달리기 시작해. 출구로 통하는 건 차가운 감촉이 스치는 작은 물줄기야. 그 물줄기가 동굴을 지배하는 의지의 구체화지. 그 물줄기는 비트야. 거대한 원통형 스피커에서 땅울림 같은 소리가 커졌다.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소리가 시끄럽거나 하모니가 불쾌한 게 아니었다. 위험한 균형의 세 가지 소리 현이 음량, 음색, 고절을 조절하며 미묘하게 불협화음으로 변했다. 그 변화를 눈치챈 순간 최초의 새 소리는 이미 바뀌어 새로운 균형이 생겼다. 그 균형은 실내 경기장에 무너질 듯 흔들리는 금속 지붕 같았다. 땅울림 소리는 지진 전조가 아니었다. 젖먹이가 모친의 숨소리를 듣듯 단속적이고 섬세하게 울렸다. 누구도 이 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편안함도 두근거림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몸이 녹아들 듯한 쾌락이 있어 시간을 잊게 했다. 소리가 피부로 스며들어 신경과 세포를 흔들고 체액과 동화되며 의존과 쾌감을 강요했다. 쾌감 없이는 어쩌나 하는 공포가 생기면 소리는 다시 피부를 빠져나갔다.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다. 갑자기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떨어지나 착각했다. 봉고에 낮고 잘게 새겨진 음이었다. 오다기리는 퍼커셔니스트를 주시했기에 그 음을 알았다. 청중은 하늘을 보며 손바닥을 위로 들었다. 유엔군 병사도 고개를 갸웃했다. 전기 베이스에 슬프고 거친 싱커페이션이 울렸다. 갑자기 비트가 일제히 터졌다. 조명이 비춘 듯 폴리리듬의 폭풍이 시작됐다. 청중은 악몽에서 깨어난 듯했다. 환성을 지르고 손을 흔들고 웃으며 춤추기 시작했다. 미국인 유엔군 병사가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무대를 보며 휘파람을 불렀다. 허리를 흔들었다. 쾌활한 라틴 비트로 느꼈다. 긴장이 풀리며 뒷줄 청중이 앞으로 밀려갔다. 회장 중앙 발판에 비디오 카메라에 인파가 부딪혔다. 카메라맨이 화를 냈고 유엔군 병사가 인파를 밀어냈다. 신나는 분위기였지만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느낌도 있었다. 병사와 관객 중엔 웃는 얼굴도 있었다. VIP석의 뮤지션 애인들은 긴 팔다리를 움직이며 모피코트를 벗고 머리를 흔들며 섹시한 소리로 외쳤다. 기분 좋아. 달콤한 목소리가 들릴 듯했다. 하지만 이 비트는 위험했다. 봉고, 콩가, 드럼, 카우벨을 6명의 흑인 연주자가 두드렸다. 묘한 리듬이군. 다케이라 중사가 말했다. 향연을 쓴 느낌과 비슷해. 약이 듣기 시작할 때 같아. 와카마스는 타악기 리허설에서 말했다. 앞으로 기반 폴리리듬을 즉흥 없이 추상화해서 연주해. 굉장히 기분 좋을 거야. 100비트 패턴을 정확히 반복해. 정확한 싱커페이션은 반복해도 질리지 않아. 디스코 댄스에 익숙한 하등한 귀도 몸으로 알 수 있어. 뇌에서 대사 물질이 나오니까. 아이, 갓난해. 재주 있는 개도 알지. 포인트는 대사 물질이야. 나는 언더그라운드 생화학 연구실에서 4년간 실험에 참여했어. 세계 최고의 연구실이었지. 교감 신경이 제어를 잃는 거야. 선율, 음색, 하모니, 비트를 조합해 단순히 흥분시키는 게 아니야. 부두의 입신 상태도, 창난도 아니야. 압도적인 쾌감이 자신보다 무한히 커져가는 거야. 비트는 천천히 증폭되고 가속됐다. 템포가 빨라진 게 아니었다. 싱커페이션 간격이 짧아졌다. 연주와 춤에서 싱커페이션은 주선율 비트에 맞추는 게 아니라 특정 순간을 포착해 발생시켰다. 그 포인트를 패턴화하고 더 싱커페이트한 포인트를 잡아 패턴화하면 주선율 비트는 사라졌다. 그게 쾌감을 낳았다. 와카마스는 신시사이저로 폴리리듬의 빈틈을 메웠다. 암세포가 파고드는 듯 무한에 가까운 긴 주기의 폴리리듬이었다. 좋은 기분이 천천히 다른 것으로 변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대사 물질이 늘어지거나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정말 향연 같군. 구리하라와 고바야시가 수군댔다. 향연은 더 스무드한데 이건 거칠하고 뾰족해. 음량은 천천히, 확실히 커.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린 크레셴도. 멈추거나 역행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느낄 때 술렁거림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패닉의 싹이 텄다. 흑인 연주자들은 웃으며 춤추고 땀투성이로 연주했다. 하지만 무섭게 긴 주기의 리듬 패턴을 반복할 뿐이었다. 와카마스는 기계적 연주로 넘어갔다. 번득이는 즉흥, 고양된 페이크, 청중과의 친화적 브레이크는 없었다. 폴리리듬의 폭풍은 즉흥성에 대한 증오와 경멸로 성립했다. 대사 물질을 컨트롤하려면 즉흥성이 철저히 배제돼야 했다. 와카마스는 폴리리듬의 모든 빈틈에 암세포를 심었다. 음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증식했다. 타악기 음과 신시사이저 음의 균형이 변하는 것도 아니었다. 전기음의 음색, 음계, 선율, 템포, 하모니가 듣는 이 안에 들어가 증식했다. 타악기라는 물고기 속 작은 알을 먹은 듯했다. 알은 커져 기생충이 되어 위벽을 찌르고 희미한 아픔을 줬다. 물고기의 맛과 만복감에 취해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했다. 기생충은 장기와 혈관을 헤엄쳐 점막의 궤양을 만들었다. 뇌를 침범하자 사람들은 겨우 눈치챘다. 수술에도 늦었다. 정자 현미경 사진 같은 기생충이 눈 속에서 기어나와 공포의 비명을 지르게 했다. 연주가 시작된 후 시간을 아는 이는 없었다. VIP석에서 눈이 돌아가 라는 소리가 들렸다. 웃는 이는 없었다. 춤추는 이들은 많았지만 땀은 차게 식었다. 차가운 땀을 흘리며 춤추는 이들을 비웃듯 음은 더 커졌다. 개들도 진정하지 못하고 스피커를 향해 짖거나 흰숨을 토하며 무대로 접근하는 군중에게 질려 유행군 병사 주위를 돌았다. 노인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셰퍼드도 있었다. 와카마스도 묘한 곡을 만들었군. 국민 병사들이 말했다. 이 음량이면 다리까지 들릴 거야. 다리에서 전투가 시작됐대. 이스트 범베이 놈들이 바주카포까지 갖고 있나 봐. M3가 지원 간대. 다케이라 중사가 고개를 저었다. 돌파당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 연주 들으니 나도 로켓탄을 쏘고 싶어졌어. 경기장 바깥에서 M3화 장갑 트럭이 이동했다. 네이팜탄 불길에 떠오른 포탑이 반쯤 무너진 벽 너머로 다리 방향으로 달렸다. 병사들이 허둥지둥 트럭에 올랐다. 경비 라인이 잠시 흐트러졌다. 빌딩 그늘에서 아이들이 나타나 그 틈을 뚫고 경기장으로 달렸다. 100명 넘는 아이들 중 절반은 유엔군 병사에게 쫓겨 흩어졌다. 나머지 절반은 벽에 도달해 철조망을 자르고 회장으로 뛰어내렸다. 아이들은 뻣뻣한 오버코트를 입고 있었다. 오다기리는 회색 머리 소년을 찾았지만 얼굴을 구분하기엔 멀었다. 50에서 60명의 아이들이 가득 찬 군중 위로 뛰어내렸다. 한 사내가 머리를 차여 미친 듯 화를 냈다. 버둥대는 작은 다리를 잡아 벽으로 내동댕이 쳤다. 6에서 7세 여자아이가 벽에 뾰족한 도래벌을 다쳐 울음을 터뜨렸다. 사내는 주위의 비난을 받았다. 두 흑인이 사내를 두들겼다. 한 명이 등 뒤에서 잡고 다른 한 명이 배와 얼굴을 때렸다. 주위 사람들은 흑인을 응원했다. 사내가 주저앉자 아이들이 몰려와 그를 둘러섰다. 일어나려는 사내를 15에서 16세 소년이 걷어찼다. 스니커 발끝이 사내의 눈에 맞았다. 아이들이 기묘한 짓을 시작했다. 눈을 움켜쥔 사내 위로 수직으로 뛰어오르며 내려왔다. 곧 사내의 몸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환성을 지르며 소용돌이처럼 뛰었다. 그 동작이 팀바레스와 카우벨의 반복 악절과 맞아떨어졌다. 주위로 전염됐다. 점프는 싱커페이션을 몸으로 포착하기에 딱이었다. 땅을 차고 상승하고 최고점에 이르고 낙하하고 착지하는 순간이 폴리리듬의 싱커페이션과 겹쳤다. 그때마다 흥분 물질이 대량 분비됐다. 점프의 물결이 다단한 속도로 퍼졌다. 쓰러진 사내를 생각하는 이는 없었다. VIP석의 긴 팔다리 여자들이 그 흉내를 냈다. 맨 앞줄 청중이 뛰기 시작했고 눈 깜짝할 사이 회장 전체가 도약의 물결로 흔들렸다. 중앙 발판의 카메라맨이 화를 내며 외쳤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다. 뭐야 이건. 미즈노 소이가 일어섰다. 와카마스는 오른손을 빙글 돌리며 도약의 물결을 부추겼다. 사람들은 어깨 동무하고 점프를 멈추지 않았다. 타이밍이 어긋나 발을 밟힌 이가 균형을 잃었다. 도약의 물결이 흔들리며 움직였다. 유엔군 병사도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비디오 카메라 발판을 군중이 둘러쌌다. 쇠파이프를 잡고 흔들며 빙글빙글 돌았다. 기사는 달아나려 했다. 카메라맨은 무사히 내려섰지만 기재를 아는 두 조수는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발판이 앞으로 밀려 넘어졌다. 발판에 상처 입은 이도 있었지만 도약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다. 앞줄에 나무와 로프 목책이 기울었다. 스크럼을 짠 유엔군 병사들이 한 걸음 물러나 착검했다. 지휘관이 무전기에 호통쳤다. 총검을 봐도 도약의 물결은 가라앉지 않았다. 뒷줄에겐 병사 스크럼이 보이지 않았다. 앞쪽 상황은 상관없었다. 몇몇 병사가 하늘로 소총을 겨누고 위협 사격을 했다. 하지만 스피커의 소리가 묻히고 총구 불꽃은 흥분한 군중에겐 효과가 없었다. 병사들 얼굴에 관객 전원을 총검으로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떠올랐다. 지휘관은 무전기에 호통을 이어갔다. 중국민 본부 간부가 와카마스에게 연주 중지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전원 끄려는 놈 있으면 사살해.
와카마스가 미즈노 소위를 향해 외쳤다. 미즈노 소위는 후발 부대와 합류할 두 병사와 와카마스에게 다가갔다. 귓가에 고함쳤다. 충분해, 와카마스. 됐어, 철수한다. 와카마스는 땀투성이 얼굴로 끄덕이고 스위치를 켰다. 신시사이저에서 떨어졌지만 컴퓨터가 연주를 이어갔다. 오다기리가 회장을 돌아보았다. 병사 스크럼이 무너지고 도약의 물결이 철조망 지주를 넘어뜨리기 시작했다. 1분만 지나면 무대까지 밀려들 터였다. 군중은 와카마스가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 철조망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찾고만 유엔군 병사와 몸싸움하며 피를 흘리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무도 뛰는 걸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조차 잊었을 터였다. 휠체어 노인들은 앞다퉈 달아나려 했다. 좁은 공간에서 부딪혀 몇몇이 도랑에 떨어졌다. 붉은 흙 도랑에서 휠체어 바퀴가 빙글 돌고 내팽개쳐진 노인이 벌레처럼 꿈틀거렸다. VIP 청중들은 헬리콥터로 달아났다. 오다기리가 회장을 나와 먼 곳을 보았을 때 다리 쪽에서 2번 폭발음이 울렸다. 와카마스는 이미 중국민 본부 앞에 정렬한 분대와 합류해 빌딩 계곡의 조용한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다음 편에 계속.